조계종이 올해 불교 관련 12개 법령의 재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교계 국제구호기구들은 현지와 소통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덜드 자선은행, 로터스월드, 더프라비스, 지구촌 공생회 올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며 고통받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울산 불교 환경연대 울림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군법사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사경진, 마음의 새기다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법당을 찾지 못하는 장병들과 초보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가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단청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 대중화와 차별화된 예술 세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월 2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올해 불교 관련 12개 법령의 재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24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난문화재라도 사실을 모른 채 유효한 거래로 소유했다면 선의 취득으로 인정해 몰수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계종 기획실은 불법 취득을 부정하면 그만인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도난, 불법 은닉문화재를 사고팔 수 없도록 정각회를 비롯해 문화재 관련 국회의원을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불교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모두가 좀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 예로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전국 6개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 40여 점을 은닉한 사설 박물관장 A씨가 2016년 그중 10여 점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검거된 데 이어 지난해 압수문화재 전원을 몰수당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의 취득이라던 A씨의 주장을 뒤집고 3년여 재판 끝에 지난해 대법원이 최종 몰수 결정을 내리며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4년 몰수당한 불법 은닉문화재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취득한 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관점에서였는데요. 취득자가 도난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했나 혹은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그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고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닉자는 직접 출처와 취득 경위를 입증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난문화재라도 10년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는 현행의 문화재 관련 공소시효도 중요도에 따라 아예 없애거나 25년으로 확대합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훔치거나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후에 10년이 지나면 시장이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불법적으로 문화재를 취득한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문화재는 어떤 개인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것이고 공공재이자 또 역사로서의 보호와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 등 지정 또는 임시지정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절취, 은닉하는 불법 행위는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고 일반 동산문화재 관련 불법 행위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한 겁니다. 불교 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이지 개인의 물건이나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꼭 통과되도록 우리 종단에서는 예의주시하고 10년이 지나거나 도난문화재라도 모르고 구매했다면 속수무책 돌려줄 수밖에 없어 문화재 불법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돼 불교는 물론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개인의 소장품이나 재산으로 전락하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교계 국제구호기구들은 현지와의 소통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덜드 자선은행,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지구촌 공생회의 올해 계획을 최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단법인 구덜드 자선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국내 활동 확장에 주력합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비와 손세정제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필리핀은 강도 높은 코로나19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구덜드가 운영하는 3곳의 데이케어 센터의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도 되지 않는 극빈층 학생들은 2-3명씩 센터에 와서 숙제를 받아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와는 매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 활동은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현지 활동보다는 국내 활동에 아마도 전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고요. 코로나 추이를 봐서 필리핀 외에 미얀마라든가 라오스라든가 그쪽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프라미스의 기존 해외 구호 사업은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판타노 지역 학교 컴퓨터실 지원 사업에 마스크와 비누 지원도 함께 진행해 코로나19 방역도 병행합니다. 동티모르의 청년센터도 코로나19 위생 방역 교육을 진행합니다. 미얀마의 띤 돗자리 사업도 더욱 확대해 가방, 방석 등 띤 갈대를 이용한 상품 종류를 늘리고 기업체와 협력해 브랜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 이게 3개 정도 마을이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는데 이걸 3개를 더 늘려요. 그럼 총 6개 마을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 6개 마을을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면 빈 돗자리가 사용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은 회복의 움직임 영상을 배포하는 등 코로나 블루와 관련한 심리 지원 사업을 유지 강화합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코로나19 대비 사업을 긴급 편성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면서 상황 호전 시 진행할 교육, 식수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네팔에 각각 초등학교 1곳, 미얀마 도서관 2곳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 유지 보수와 물품 지원을 진행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7기, 미얀마 3기, 케냐 2기의 식수원을 지원하고 국토환경연구원과 함께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사업도 재개합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기존 우물 지원 사업에서 300에서 500명 단위의 물탱크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 지뢰 제거 사업, 몽골, 케냐 농장 운영 활성화, 네팔 재봉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개발 사업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또 올해는 점차 6개 지구 현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해외 사업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6개 국가에서 코로나 정체됐던 교육 사업, 또 식수 사업, 지역 개발 사업을 차분히 차근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로터스월드는 코로나19의 위협에도 지난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고 올해는 지난해의 사업을 지속,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의 취약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보육 활동,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이 이뤄지고 200여 명을 배출한 미용기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진행합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톨레삽 포수 수상 난민을 위한 도로 포장 사업도 수원시와의 협력을 통해 마무리했고 주민들의 영농기술 교육, 청년 자치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갑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포이펫 지역에는 종로구청과 협조로 한글 학당을 개원할 예정이며 미얀마에도 대규모 사찰 빈민학교를 조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라오스 지부는 코이카와 함께 방비엥 지역에서 새로운 교육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교육을 그 바탕에 두고 그 위에서 어떤 그 교육 활동 또 내지는 구호 활동 또 그 뭐 많은 그런 의료 또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새해에도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전개를 할 생각이고. 코로나19로 지구촌 이웃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어졌지만 불교계 국제 구호기구들은 올해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한 보살행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연기법을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 불교 환경연대를 오용만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작년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와 녹색 사찰 협약, 하천 정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산 산림청과 MOU를 맺어서 협업으로 많은 분들이 울산 소실된 울산 구규림에 나무를 심었던 거, 그 굉장히 인상 깊은 활동이었고요. 지난 2018년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 대표로 취임한 백년사 주지 전도스님은 실천하는 행동을 토대로 현장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교육 행동과 지도자 양성 교육인 1.5도시 기후학교는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5도시 기후학교를 열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기후 환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인식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이제 교육을 했었다. 그래서 4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해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활동가들도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이제 1년이었습니다. 상임 대표 전도스님은 환경운동이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닌 생각의 새로운 인식을 심는 것이고 마음의 조화로움을 심는 수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영기적으로 우리는 너와 내가 하나고 모든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 백신을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며 고통받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불교환경연대의 조용한 울림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군법사들이 태스크포스 팁을 만들어 사경집을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법당을 찾지 못하는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가 뜨는 설산의 표지로 장식된 군포교 사경집 마음의 색이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이 사경집은 사경의 절차를 총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3기로 시작해 사경, 사경문 봉독, 사홍서원으로 이어지는 의식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처음 불교와 인연을 짓고 불교를 배우는 초보 불자 장병들에게 안성 맞춤입니다. 법당에서 군 법사의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배울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법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법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종기 행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불자 장병들이 그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수행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사경집이 가장 알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민족사가 군 법사들의 요청에 수타니 파타 경전 번역집 저작권을 흔쾌히 허락해줘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취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불법 전파를 하기 위한 군 법사들의 노력을 알아본 겁니다. 군 법사들은 다소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전을 젊은 세대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군폭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해서 저희 TF에서 만들게 된 거고, 기존 사경책자들이 조금은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젊은 불자들이 부담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세련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경 제작진은 완성된 사경을 회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생활 동안 사경을 여러 번 하며 신행 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상이나 탑 조성 시 봉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 미술에서 단청은 오방색의 장엄을 넘어 극락정토의 실현을 향한 선조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전통 단청의 회화와 사진, 모사 등 현대적 작업을 결합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새하얀 벽에 걸린 대형 캔버스 속 수많은 연꽃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청색과 백색, 황색 등 단청의 오방 빛깔이 소재의 찬란함을 더하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저마다의 연꽃 모양을 발견하는 재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이양선 작가의 조천의 숨결, 인사동 무수 갤러리가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테마로 오픈 기념 단청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는 사찰과 궁궐 등에 스며든 단청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 전통 문화의 대중화와 차별화된 예술 세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어와 사진, 영상 등 각 분야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해 대웅전, 팔상전과 같은 불교 건축부터 벽화와 자연물에 이르는 소재들과 만나 단청의 현대미술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단청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또는 단청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어필하고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로서 해야 될 일이 이 단청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석해보고 작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이제 단청이라는 걸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 시장은 단청 예술의 아름다움과 함께 전통 문화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신흥사 구대웅전과 범어사 팔상전 천정감실 속 물고기와 거북이 등의 문양이 불화를 보는 듯하고 일상 사물에 단청을 입힌 작품들은 다르마라는 테마 아래 팝아트를 연상케 합니다. 또 고구려 벽화 모사 작품 강서중묘 주작도는 붉은색의 강한 이미지를 구현, 불교 등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며 단청의 역사와 새로운 미술 영역을 일러줍니다. 이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서 다시 이제 재현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무덤 속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제 망자를 위한 그런 이제 극락 세계로 안내를 한다든지. 세종 비암사의 전경을 표현한 작품은 전시의 백미인데 새하얀 눈이 뒤덮인 사찰 모습이 우아한 단청색과 조화를 이루며 편안함과 수복강령의 염원이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영상과 소리 등으로 단청 문양을 재현한 미디어 아트와 추상적 이미지가 결합된 현대 회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불교 쪽 관련된 강의도 많이 드리고 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정신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문화라는 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국 단청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느껴지는 전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이어지며 추후 유튜브 콘텐츠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 행복나눔 예방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되기는 최근 남북하나재단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북 5도, 경기 동부 하나센터 등에 마스크 2만 장과 손소독제 2,000개 등 코로나 예방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정인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귀한 선물에 감사하다며 탈북 청소년 교육과 생활시설 등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통 이북 5도 차세훈 간사는 실향민과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남아 불교국가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불교연합이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에 방역물품을 쾌척했습니다. 국제불교연합은 지난 21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찾아 딴짓 미얀마 대사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KF94 마스크 6만 장과 덴탈 마스크 6만 장, 손 세정제, 체온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불교연합 이사장 재원스님은 고아원과 양곤 불교대학 등 방역이 취약한 곳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딴짓 미얀마 대사는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얀마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재단법인 신요엔이 부산 효심사에서 운영하는 효심 밥상에 자비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 22일 부산 효심사에서 상임이사 정경국원, 사무국장 영준국원을 비롯해 효심사 주지 효문스님이 함께한 가운데 효심밥상 운영에 필요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요엔 측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로 한 끼 식사를 고민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효심밥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심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효심밥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각 가정에 매일 50인분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국제구호기구들의 움직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현지와 소통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비대면 보시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